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다양한 뉴스와 선거 정보를 알차게 전해드리는 선거포커스의 유수경입니다. 지난 3월 6일 선거일 전 90일이 지나면서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가 함께하는 647 정정당당 선거 이야기 소식부터 함께하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상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선거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그 공정성과 정확성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파워, 우수 블로거를 초청해 진행됐는데요. 6.4 지방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진 제도를 안내하고 선거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소중한 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그 정보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워 블로거 분들이 이러한 행사를 직접 체험하고 해서 객관적으로 그 선거 정보를 그 블로그 방문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 유권자들이 그 사전 투표나 또는 개표 과정의 이해를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임기 만료에 의한 전국 선거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전 투표 제도를 안내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투표도 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 개표 사무원이 돼서 투표함 개함부터 투표지 분류기 운영, 심사 집계 등 개표 업무를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제작된 신형 기표대와 신형 투표지 분류기도 공개됐는데요. 가림막이 없어진 기표대와 성능이 크게 개선된 투표지 분류기를 실제로 본 참석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며 행사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또한 평소 궁금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묻고 확인하면서 투개표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내비쳤습니다. 선거라는 거 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제표가 어떻게 행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정말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부정선거 아니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가장 궁금했고요. 와서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시스템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직접 육안으로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일반 매체에서 알았던 보도들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한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는 이러한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4일 매니페스토 10대 정책 아젠다 전달식이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 공동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이 전달식은 정책 대결에 힘을 길러 6.4 지방선거가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로 주요 정당의 시, 도, 당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 뜻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날 정당에 전달된 10대 정책 아젠다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가 지난해부터 함께 개발해온 것인데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17개 시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 의제를 선정하고 공유하기 위해 발굴된 것입니다. 앞으로 10대 아젠다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 유권자가 희망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10대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여 오늘 전달식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가 직접 정책과 공약을 올리고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2층 전시실에서는 사전투표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당 관계자들에게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방법과 사용되는 장비의 안정성을 설명하고
직접 투표를 체험하는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사전 투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신형 투표지 분류기와 신형 기표대, 사전 투표함 등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선거 장비들도 함께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앞으로의 선거 사무 추진 일정을 알리고 개선이 필요하거나 보완할 점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지난 3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을 맞아 제6회 지방선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3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설치되는 선거 종합상황실은 전국의 선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긴급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단을 편성해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되는 날까지 각 지역의 선거를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는 선거정보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6.4 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을 앞두고 유의할 점과 함께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은주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월 4일 선거일을 디데이로 보면 지난 3월 6일이 딱 90일 전이었죠.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유권자에게 한 번이라도 더 자신을 알리려면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3일까지인데요. 이 시기 전에도 자신을 알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시기별로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지키며 활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선거일 전 90일부터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당과 후보자가 공평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도를 넘는 경쟁을 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과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비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도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겠죠. 또 최근 출판 기념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라면 이 또한 3월 6일부터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예비 후보자와 관련된 광고나 출판 기념회는 지금부터는 이제 볼 수 없겠네요. 네, 그리고 전에 보니까 통장이나 반장이 선거운동을 하던데요. 이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역에 일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통장이나 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이나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이분들이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선거와 관련된 특수한 신분, 즉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자칫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후보자로 등록하는데도 이런 제한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이렇다면 후보자 등록도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과 같은 사람들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일을 그만둬야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나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만 그 직을 그만두면 됩니다. 네, 선거운동을 하거나 입후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선거운동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사실 저는 선거일 전 며칠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서 제한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물론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간이나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모두 허용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좀 잠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은 선전물들이 아무 때나 쏟아져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비용 문제가 좀 들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후보자들은 오랜 기간 서로 경쟁을 해야 하고 자연히 돈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후보자 간의 형평성도 깨지고 서로가 인정하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을 거고요. 네, 동전의 양면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시민의식이 더 성장하면 더 많은 선거운동을 더 자유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어 온 것처럼요. 네. 그리고 입후보 예정자가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더 다양한 방법들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네, 예비 후보자가 되면 일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VCR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예비 후보자는 크게 5가지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거구 안에 한 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 본인에 한해서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명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선거 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예비 후보자 홍보물 한 종을 작성해서 선거구 안에 한정된 세대에 우편 발송할 수 있는데요.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회장 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 공약집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건물 외벽에 어느 후보자의 사진이 크게 걸린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현수막은 설치가 가능한가요? 네,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간판이나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선거 사무원은 몇 명인지도 좀 궁금해요. 많이 있을수록 후보자에게 더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선거마다 좀 다른데요. 시도지사나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는 5명, 구시군의장은 3명,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는 2명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예비 후보자는 별도의 활동 보조인을 1명 더 둘 수도 있습니다. 네, 예비 후보자라 그런지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아, 그리고 예비 후보자가 사용하는 명함, 일반적인 명함과 좀 다르더라고요. 앞면에 사진도 있고 또 뒷면에 보면 이력이 또 빼곡히 적혀 있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 좀 달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허위 사실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명함은 선거 구민을 직접 만나서 주는 방법만 가능한데요. 선박이나 고속버스, 열차, 전동차, 비행기 안이나 그 터미널 구내, 그리고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명함은 그 예비 후보자와 가족,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원이 모두 나눠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깨띠나 표준물을 차거나 전화로 선거 운동하는 건 예비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고요? 네, 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건 안 되고요. 선관위에 신고한 한 개의 번호만 사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 시스템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자 메시지는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거네요? 네,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전송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 정보 표시를 해줘야 하고 받는 사람이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공약집이 있는데요. 아, 집으로 오던 후보자 선거 공보와 비슷한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선거 공보는 아니지만 예비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인 5월 19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도지사나 교육감 선거, 구시군의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는 이 홍보물 외에도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담은 공약집 한 종을 더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 공약집을 판매한다고요? 네, 무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건 안 되나요? 네, 무상 배부는 불법이라는 점에서 홍보물과 다른 점입니다. 네, 판매하는 인쇄물이 있다니 새로운 사실을 오늘 알았네요. 지금까지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하셔야겠죠. 전국 어디서나 1390번을 누르시면 선거범죄신고센터로 연결이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고은주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행사와 선거 일정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오는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방송이 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선거 정보를 알차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